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없었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에서요. 어제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힌트는 없었다. 이 동아일보 이 보수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선 동아 중앙 다 마찬가지고요. 또 경향신문도 진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보수 뭐 진보 좌우 가리지 않고요. 어제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와 관련된 힌트는 없었다 하는 게 거의 모든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벤져스 이 법률가들이 많은데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힌트가 있었습니다. 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을 좀 제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못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 힌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은요, 헌법 77조에 있습니다. 헌법 77조 1항을 보면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 법률이 바로 저기 지금 나오는 계엄법입니다. 계엄법.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요. 헌법과 저 계엄법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저 계엄법 제2조 2조의 5항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5를 보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니까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6항을 한번 볼까요? 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계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려진 바와 같이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누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나오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 증언에 나와서 두 사람 모두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6항을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그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국무총리를 거쳐 저 부분입니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예, 감독님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그 12페이지거든요. 예,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줄, 그 중간부터 보면요.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요. 대통령에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결정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적이 없다. 건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계엄법 다시 2조 6항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걸 어긴 거예요. 김영윤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왜 그러면 국무총리는 건너뛰고 대통령하고 직거래 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엄 발동의 절차에서 국무총리를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데 경유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 결정문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계엄법 2조 5항에 나오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국무회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국무회의가 그날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요.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어제 그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는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다. 어떤 언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를 어긴 위법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언론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덕수 결정문 12페이지로 가주세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저기 1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피청구인은 이제 한덕수 총리입니다.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3일 10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건 것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다. 공모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저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 한번 볼까요?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죠.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이건 아까 다룬 거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짚은 거예요.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건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 빼고 다시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계획을 알고 나서 그래도 그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회의 소집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의 소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맞지만
맞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은 없다 이겁니다. 예. 아까 계엄법 2조 5항에 뭐가 있었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저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확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한덕수 결정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런 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에 건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뭐를 건의했다는 거죠? 그 앞에 부분. 그 앞에 이렇게 좀 저걸 해주세요. 음영을. 피청구인이 이 동그라미 2번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근데 저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이라고 쓰질 않고 그냥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회의 소집하시지요, 대통령님. 이렇게는 했지만 그 계엄법 2조 5항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그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 노란 언더라인이 있잖아요. 왜 앞에는 국무회의라고 안 하고 그냥 회의 소집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당연히 국무회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다 국무회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반 이상이 이 출석해야지 회의를 개의를 하고요. 뭐 심의하기 위해서는 또 출석 국무위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해갖고 뭐 방망이도 두드리고요. 회의록도 작성하고요. 나중에 끝나면은 그 총리가 뭐 이렇게 부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요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노란 줄로 쳐 있는 저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회의는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거예요. 국무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이 국무위원 간담회도 회의입니다. 어제도요. 한덕수 총리가 직무복귀한 다음에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어요. 간담회. 그는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나온 국무자가 붙지 않는 회의는 국무위원 간담회로 헌재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저 회의 앞에 국무자를 빼고 그냥 회의라고 한 것 아니냐. 그러나 뒤에는 국무회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왜? 계엄법 2조 5항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니까,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그 사유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은 그 해제를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해제를 결정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요청하지 않았다, 건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국무회의를 여셔가지고 계엄 해제 그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안 한 게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반괄호 2번 볼까요? 반괄호 2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야당이 소추 사유로 삼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피청구인 한덕수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12월 4일 04시 27분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의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방과로 1번과 방과로 2번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방과로 1번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그거에 관한 거고요. 방과로 2는 비상계엄을 국회의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건의안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방과로 2에 보면은 저기서는 적법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적법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해제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본인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었던 국무회의의 심의 이거는 거친 흔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앞에 국무자가 붙지 않은 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나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국무위원 간담회 그리고 실제 그날 밤 비상 연락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에 간 몇몇 장관들은 그냥 그건 정식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국무위원 간담회 정도로 인식을 했다.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방과로 1번과 2번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이제 뭐가 뚜렷하게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따질 때는요.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실체적인 그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두 가지를 따지는데 어제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저 빨간 라인 방가로 1번과 노란 라인 방가로 2번을 이 비교 검토해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절차적 하자 최소한 계엄법 위반이고 그 계엄법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 77조 1항에 나온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 헌법 77조 1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 그 직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는지 요거는 또 별개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